여기는 동행 공연이 열리기 바로 전 30분 전인 여기 공연장 대기실입니다. 예. 오늘 만나뵐 분은 이제 대금산조 전수조교이신 이광훈 선생님이시고요. 예. 제가 대금을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또 선생님이시기도 하십니다. 예. 선생님 먼저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예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이광훈입니다. 예, 선생님 조금 이생강 선생님하고의 좀 관계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좀 풀었으면 하는데요. 예. 이생강 선생님은 제 아버지시자 스승님이시고, 네, 저는 그 아들입니다. 예. 안 그래도 이광훈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가 이생강 선생님 통해서 또 좀 알려지기도 하고 또 같이 합동 공연 하시고 하시는 부모이고 또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후광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커오시면서 대금을 배우시고 하시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떠셨나요? 그거는 뭐 항상 그렇죠.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싫었어요. 그러니까 이광훈이라는 이름이 없고 항상 이생강이 아들, 이생강 선생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수식어가 붙어 다녔기 때문에 한 20대 초반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게 싫었죠. 싫고 이제 음악으로 저도 이제 좀 승부를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결코 그러질 못했어요.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그 산이 거대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이제 뭐 전주대사선놀이 장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상 바뀔 때까지도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상들을 받고 나서부터 이생강이라는 거대한 산이 딱 버티고 있었기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내가 음악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은 이제 전수조교이신데 약간 얼굴이 어둡게 나와가지고요. 잠시만요. 이렇게 조금 이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전수조교이시고 곧 이제 중요 이제 무형문화재가 또 되시는 길이 남아 있으실 텐데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형문화재가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 중요 무형문화재, 중요자가 들어가는 거는요 국가 지정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무형문화재는 이제 지방 시도 문화재들이고요. 중요자가 들어가면 이제 국가에서 말하자면 관리하는, 그래서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그래놓고 제 45호 이제 몇 호 이렇게 있거든요. 45호는 대금산조에 부여하는 그런 호입니다. 45호 대금산조. 이제 이생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유자 이생강. 저는 이제 전수조교 이광훈 이렇게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 전수조교, 준문화재, 뭐 보유자 후보 이런 명칭들이 여러 명칭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마다 이제 그 명칭들이 좀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준문화재로도 이렇게 많이 명칭을 하죠. 근데 전에는 이제 두 명씩 있었어요. 보유자 1명에 전수조교 2명, 준문화재 2명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제가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보유자 밑에 1명, 그 1명이 이제 보유자께서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선의를 하시면, 그러니까 명예로 물러나시고 이제 보유자 자리를 물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. 안 그러면 이제 보유자께서 돌아가시면 또 이제 그 심사를 거쳐서 이제 그 전수조교가 보유자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교 되신 분들이 보유자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 보유자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되신 분들이 많고 이제 처음에 전수자에서
시험을 보고 이수자가 되는 겁니다. 이수자가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경력이 돼야 이제 전수조교나 준문화재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. 예. 뭐 예능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예능이라 그러면 조금 뭐 희화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젊으실 때는 정말 다른 분야를 좀 해보고 싶다.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분야는 이것이 아닌데 또 평생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있다. 이런 게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평생 이제 한 우물만 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외나 느낌이 있으신지. 아니요,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께서 음악을 안 시켰어요. 그러니까 국악을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밥 먹기가 한 손가락 안에 들기 전에 다섯 손가락, 그러니까 이 5번째 안에 들지 못하면 실력도 마찬가지고 뭐 들지 못하면 밥 먹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저를 안 시키셨어요. 그래서 물론 그 음악들은 이제 머릿속에 계속 있었지만 운동을 이제 많이 했어요. 운동을 뭐 태권도, 투기 종목을 태권도, 뭐 합기도, 뭐 18기, 뭐 일단 검도만 빼고 다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동 쪽으로 이제 뭐 체육 고등학교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뭐 제가 음악을 하라는 뜻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에 막 창자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. 포기를 하게 돼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음악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대금을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전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잡긴 잡았었지만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을 한 게 그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진학을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그 악기를 접하게 된 거죠. 그 전에는 이제 뭐 했어도 뭐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서 제가 잘 안 불었고 일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는 잘 안 불어요. 왜냐면 들키니까 못하는 게. 그거를 제가 못하는 거 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. 그래도 아버님 보시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코치도 하실 수도 있고. 절대 그런 적은 없어요. 저희 아버지는 한 번 딱 가르쳐주면 그걸로 끝났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전공으로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한 번 이상, 그러니까 한 1분에서 한 2분 안쪽 되는 곡을 한 번을 쫙 연주를 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뒤에서 제가 한 번을 따라 불면 그게 레슨이 끝나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한 5분 안에 레슨이 다 이루어지고 그 곡을 완전히 제가 다 외우고 소화를 시켜야 됐어야만 했거든요.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과제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그게 머릿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. 그 음악적인 게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DNA도 또 이렇게 저는 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자제분이 있으신데 자제분이 또 이제 단소 교본 보면 또 3살 때부터 단소를 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생강 선생님이 이광훈 선생님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그 당시하고 지금은 좀 많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기들 둘이 이제 다 국악을 하겠다라고 또 대금을 불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또 말씀하실 건지. 저는 뭐 불겠다고 그러면 물론 바라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. 본인이 하고 싶어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면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줄 것이고요.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강제로 시키지는 않을 생각입니다. 이 이런 음악이라는 게 제가 물론 해봐서 알지만 강제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. 자기 혼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2-3시간 정도 따로 연습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학원에서 레슨하고 이러는 거 이외에
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저 혼자 연습을 두세 시간